아, 그렇군요. 사실 요즘 국제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죠. 와, 이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그렇죠. 정말 변동이 많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 전에 중국을 한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속도만큼 파괴력도 더 크게 미국이 지금 중국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봐서 싸움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큰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희 국내 경기는 더더욱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주가가 연속으로 폭락하고 있죠. 거래소 주식이 우리가 2,000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네. 2,000포인트가 선이 무너졌죠. 폭락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2,000포지선이 무너졌고 지금 1,900선도 간신간신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갈등까지 맞물리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양상에 그래도 국내 기업에서 투자자들이 기관들이 모여 있다는 바이오 주식마저 이런 사태가 나면서 증시의 패닉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최후의 보루마저도 조금 무너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신라젠을 갖고 또 정치권에서는 또 이게 뭐 문재인 관련주 아니 문재인 수혜주라고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반 주식을 가지고 정치권까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있잖아요. 개인 소액주들이 너무 많은 회사입니다. 앞서 말한 한 14만 명의 피해자들이 양성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 회사 자체가 2016년도에 상장됐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으로. 아마 기술특례 상장까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신라젠 사태로. 저는 그렇게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이 장외 주식 시장 현황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신라젠 사태 이후에 바이오 주식들이 지금 비상장에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잠깐 흔들리고 있지만 실은 이게 옥석가리기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될 기업은 되고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안 될 기업은 안 되는 정확한 옥석거리가 될 겁니다. 하반기에 SK 바이오팜이 상장됩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의 옥석가리가 숨가쁘게 빨리 진행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 사태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DMC의 정체는 무엇이나 묻습니다. 뭐예요? DMC. 네. 일반 민간 기구가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냐. 이렇게 보면 DMC란 뭐냐면 실은 신약 개발사로부터 비용을 받습니다. 운영비는 받긴 받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형식은 경고이지만 우리가 경고한다. 제가 해가 좀 짧네요. 형식은 경고지만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이런 DMC 같은 국내도 운영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있잖아요. 상당히 독립적인 기구로서 있잖아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있잖아요. DMC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에 따라서 거의 권고받은 기업들은 모든 실험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중단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장님, 근데 저는 DM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독립적인 기구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렇죠. 좀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신약을 개발한 회사나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자 혹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영어 단어인 내용이 들어가죠. 그 안에가. 네. 그다음에 DMC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상 진행 적절한 진행을 평가하는 것이죠. 임상 진행되고 있는 1상, 2상, 3상, 특히 3상에 대해서 DMC가 무용성 평가를 합니다. 네. 무용성 평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 그 임상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임상 중단을 권고하죠. 말 그대로 600명 중에서 실험의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사망 결과가 나오거나 네. 그랬을 때 누가 어떻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은 말기암 환자들은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실험의 대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DMC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약품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일종의 전제기구 당연하죠. 같은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혼탁할수록 시장이요. 뭐 항상 말씀하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식 투자. 그렇죠.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말씀하시는 상식 투자 좀 더 설명해 그렇죠. 우리가 주세요. 지금 이 신라젠을 보면서 가장 상식적인 투자가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현재 팩400에 대해서 진행했던 여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상이 아니라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해 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200억 달러에 대해 구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네릭스입니다. 제네릭스로부터 200만 달러만 구입을 했어요. 아마 그때 저는 이게 팩400 논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논란거리와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은 그 논문을 가지고 실험이 대상이 되고 끝까지 밀고 갔다는 거. 그 자체로부터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의심을 갖는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멈추고 살피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팩400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고 신라젠의 주가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4만 명의 피해자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만들어서 엄청난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욕심의 산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불안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불안했던 장에 왜 개인 투자를 이렇게 많냐? 그만큼 경기가 또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한탕주의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탕이 되지 않는 기업은 언제든지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라젠 현재 이 상태로 있지만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재기를 노린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지금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기자들이 전하는 기사들 보면 욕설까지 나올 정도로 주주들 간에도 멱살을 잡고 싸우는 현상을 벌여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일부 주주들은 그 회사에 힘을 실어주자는 주의가 있지만 회사에 문흥상 대표의 개인적인 그 서운함이 많을 겁니다. 신라젠으로부터 거의 지금 현재 문흥상 대표가 주식을 판 게 친인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2천억 넘게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본인이 주식이 가장 좋은 시점에 거의 10만 원대 돌파하는 그 시점에 있잖아요. 왜 본인은 주식을 매각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간단하게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할 돈이 있고 세금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거기 돈잔치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 친인척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도 있잖아요. 놀랄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업을 설립할 때는 초기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친구 돈을 빌리고 또 친척들의 돈을 빌립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동시에 친인척은 한 800억 정도를 팔았고 또는 대표가 한 1,300억 정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럴 때 보면 과연 이들의 도덕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불과 또 이게 무용성 평가가 나오기 1개월 전에 회사의 전무가 한 또 80억 넘게 주식을 팔았어요. 한 88억 정도 팔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공시는 합니다. 채무관계, 갚을 돈이 있어서 팔고 그리고 그들이 있잖아요. 회사를 또 나갔습니다. 다. 이 신라젠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근속 연수만 보도 나옵니다. 1년 6개월이 안 됩니다. 직급이 높은 직급일수록. 그만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그 무작위하게 BW 잔치를 했습니다. 전환사채 잔치했고 스톡옵션 5,000원짜리, 4,000원짜리 너무 많이 발행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쉽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스톡옵션 중에서 한 2명 정도를 스톡을 부여했는데 이 중에서 한 14명 정도가요. 외부 인사들입니다. 외부 인사들한테. 최대 수익 이것들이 누가 돈을 벌었냐. 바로 이 스톡옵션을 받은 전 직원들, 외부 인사들, 또는 대표로 있는 문은상 대표, 그 친척들,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본 거죠. 왜 주식이 10만 원대 할 때 이렇게 주식을 팔았을까요?
본인이 지금도 말합니다. 팩사백에 대한 확신, 믿음이 강력하다고. 그런데 가장 주식이 좋은 시점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검찰 조사 이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왜 그들이 그렇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예. 좀 결과가 말을 해주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뭐 채권도 많이 난무하게 발행이 되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또 와르르 또 빼서 그렇죠. 본인 임직원들을 보면 60명에 대해서 보면요. 행사 가격이 4,500원짜리예요. 네. 4,500원짜리를 뭐 교수들, 의사들, 회계사들 이런 사람들이 한 60만 주 넘게 지급을 했고요. 전형직 직원들이 왜 이렇게 근무 연수가 작겠습니까? 스톡홈스를 행사하기 위해서 회사를 거의 다 퇴사하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그 주식을 누가 받아냈겠습니까? 개인 주들이었습니다. 개인 주들이 그 총알을 다 받아낸 총알바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젠 개인들만 봉인가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이런 현상에서 그렇죠. 보면 참 신뢰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 그렇죠.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신라젠을 통해서 큰 타격이 왔던 지금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그만큼 그 주식이 위험하다는 걸 다시 보셨죠? 우리가 12만 원까지 가던 주식이 지금 만 원대 14,000원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한 방에 왔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바탕을 펀더멘탈을 두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이오기업의 성장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성의 기본이 되는 회사의 내용들은 확인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기술력의 보유 여부도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겁니다. 무작정 신라젠 온통 사람들이 신라젠을 사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었는데 회사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의 엄청난 피눈물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금 주식을 편입할 때는 다시금 철저하게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3년 전에 소장님께서 신라젠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내비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인내하는 자세로 같이 주식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하신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저희 또 좋은 종목으로 또 주식 공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